네, 안녕하세요. 3월 말일입니다. 아우, 정말 시간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진짜. 자, 오늘은, 오랜만에 월간 시계열 자료를 좀 볼게요. 월간 자료를 볼 건데, 월간 자료를 보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한테 예전에 그 왕초보 부동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빼놓고 그분들은 답을 하지 말고, 자, 한번. 자, 과거에, 과거에, 어, 서울, 강남에 예를 들면은 지금이 2025년인데요. 지금 기사를 제가 언제적 기사를 지금 보고 있냐면 1967년도, 약 60년 전, 58년에서 60년 전에 그 가격, 땅 가격을 보고 있어요. 자, 1967년에 압구정동, 신사동, 그 다음에 잠원동 일대에 땅이 한 평에 얼마였을까? 가장 근사치 가격을 적어주시는 분께 수박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답을 올려주세요. 자, 1967년에 압구정동, 신사동, 잠원동 쪽 땅 한 평 가격은 얼마였을까? 자, 우선 유개어치님이 10원 던지셨습니다. 10원. 대충 막 찍어보세요. 1,000원. 다도끼방망이님 1,000원 나왔고, 500원. 다시시장님이 200원. 블로처님 10,000원. 그래도 10,000원은 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땅값인데? 라고 하고, 자, 두이써니님 50원. 와, 배꼽비맘님 100만 원. 해탈님 1, 2, 3, 4, 5원. 막 찍기. 자, 5,000원. 10만 원. 자, 우리가 얼마나 돈에 감이 없는지가 막 보여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마감할게요. 종료했습니다. 자, 제가 줄을 긋고 답이 있었어요. 어, 답이 정확하게 정확한 답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부터 나왔냐면, 여러분, 최저가가 지금 10원이었고요. 최고 비싼 가격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이게 지금 몇 배 차이예요? 이 두 개에서만도 10원과 30만 원, 3만 배 차이예요. 어, 한 배, 두 배도 지금 크다 할 판인데 돈에 대한 거잖아. 그죠? 한 배, 두 배도 돈 단위가 크다. 왜냐면 땅값이 만약에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돼봐. 그러면 두 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찍어서 막 나온 답이기는 하지만 10원을 찍은 사람도 있고 30만 원을 찍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10원입니다 하면 10원일 것 같고 30만 원입니다 하면 30만 원일 것 같죠? 그쵸? 감이 없잖아 우리가 완전. 자,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강남은 개발이 된 게 원래 강북이 먼저 개발이 됐던 건 아시죠? 그죠? 강북에 좋은 입지랑 다 있었고 그거를 강남으로 사람들을 막 내려보낸 거잖아. 어? 내려보냈는데, 자, 강남은 얼마였냐면요. 200원이었습니다. 땅값이. 자, 200원, 아까 다시시장님이 아마 200원 제일 먼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시시장님, 200원 정답. 나둥나둥님도 200원, 잘 찍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막 만 원도 나오고, 자, 100만 원도 나왔어. 100만 원은, 200원과 100만 원은 몇 배 차이요? 계산해 보세요. 공 하나 없애고 나누기 하고 100만 원, 100만 원 나누기 200원은 5,000배? 차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쵸? 차이가 엄청 막 크잖아.
와, 돈을 우리가 이렇게 단위가 막 헷갈리게 막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월간 시계열 자료를 보면서 왜 시작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작품에서 저 성적기 선생님이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적기 선생님이 그때 특강을 토지 특강을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재동 말죽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죽거리의 땅값 변화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예전에 강남이 200원이었을 때 말죽거리는 평당 100원이었습니다. 그랬던 땅값이 지금 얼마요? 자, 제가 리치고로 이걸 찾아봤는데요. 자, 리치고에서 양재동, 양재역 근처에 있는 어떤 제일 가까이 있는 건물 토지 땅값을 봤더니 한 평에 3억이래요, 3억. 어.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성정길 선생님이 예제로 들었을 때는 한 평을 3천만 원을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물론 3천만 원이 그 정확한 땅값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충격을 주기 위한 숫자의 의미로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3천만 원 나누기 100원 하면 30만 배. 어, 50년 혹은 60년 동안 땅값이 30만 배 올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 그랬는데 지금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어, 몇 배? 300만 배. 100원이었던 땅값이 현재 3억이 됐다는 거예요. 양재동 땅값이. 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10평만 갖고 있어도, 그죠? 지금 30억의 가치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근로소득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될 동안, 그냥 우리 같은, 우리가 왜 예전에 막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이 땅 진짜 그럴 때 100평만 사갖고 계셨어도 그랬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거에서 보면 이때 땅이 100원, 200원 하던 시절에 짜장면 값 50원 이럴 때였대요. 짜장면 몇 그릇 살 돈이었으면은 강남에 땅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모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강남을 개발을 하면서 그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는 완전히 체감으로 무섭게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선 제가 이제 왕초보 수업 강의를 할 때 첫 수업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약간 충격을 주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의미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강남으로 또 봤을 때 3, 400원 하던 때래. 이거는 조금 더 올랐을 때잖아. 3, 400원 했던 집값이 12만 배 또 샀고, 좀 전에 만약에 30만 배, 이거는 제가 30만 배도 아니고요. 10만 배로 올라서 역으로 계산을 했어. 이제. 그래서 1년에, 첫 1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원이었던 땅값이 11년, 10년 지난 후에는 3,148원으로 10배가 올랐고, 또 또 20년이 지나서 또 10배가 오르는데 3만 3천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서 34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360만 원이 됐고,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이 됐을 경우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숫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새 최근에 막 10년 이런 시간으로 보내면서 집값이 두 배만 올라도 완전히 국가 경제가 막 다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날 판이야. 그런데 이게 물론 그 당시에 100원은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100원이었었어요. 지금의 100원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거를 대비를 해봤을 때, 아, 앞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원베일리가 최고가를 막 찍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한 달 사이에 돈이 그냥 5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15억씩 올라가는 이상한 세상이야. 미쳤어, 약간. 막 돈 뛰는 거 자체가. 그런데 10년 후면 또 이 가격이 싸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때가 우리가 살 시기였어. 어. 그럴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가 이거를 왜 아침부터 공포 이렇게 머리 아프게 충격과 야, 우리도 사실은 다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송한데 제 나이가 50이다 보니까 25년 전에만 뭔가 액션을 많이 취했어도 지금하고 참 다른 삶을 살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뭐 우리는 열심히 지금 살고 있으니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KB 시계열 이제 이번 주 거 제가 월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자, 월간 자료는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 똑같이 KB 시계열 KB 부동산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자, 여기 메뉴 부분에 가서 KB 통계에 가서 로그인을 하고 자, 여기서 다시 KB 통계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가 맨날 주간 아파트에 가서 자료를 다운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밖에 바로 보여지는 페이지, 여기가 이제 월간 주택 부분이고, 월간 주택 3월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아침에 이런 충격과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자, 월간 시계열 자료에서 여기 다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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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고 이렇게 네 개를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자, 미리 다운을 받아놓은 화면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월간 시계열 자료고 안에 자, 내용에 대해서 좀 써 있습니다. 어떤 분류로 해서 시트가 있고 우리가 주간 자료를 봤을 때는 하단에 시트가 한 6, 8개, 10개 이 정도 있다고 치면 월간 자료에서는 지금 하단의 내용의 시트 이름으로 봤을 때 지금 59개, 59개의 다양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 자,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왜 다쳤지? 그 주간 자료는 아파트 위주로 답이 나오고요. 월간 자료에서는 주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플러스 단독이며 빌라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몇 배 더 많다라고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어 하실 때는 월간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이제 안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 개요에 대해서 이 KB 부동산이 우리가 왜 이런 자료를 매달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전국 주택의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 상황을 조사해서 주택 시장의 동향을 파악 분석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조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지역 및 주택 유형으로 봤을 때,
조사 및 공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5개 광역시 뭐 다 들어가 있고 자, 아파트 240개의 구시군 그다음에 단독 연립은 133개의 구시군으로 들어가 있고 단독주택 연립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 있고 조사 대상이 개인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이거는 뭐 시계열 말하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정보를 물어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택 뭐 면적별로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8485 이쪽을 본다고 치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중형 사이즈의 주택을 주로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이하 사이즈를 중소형이라고 하고 40 이하는 소형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135 이상을 대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간을 중대형 이라고 하고 뭐 단독주택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연립주택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여기서는 또 면적별 구분을 뭐 주택법,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으로는 조금 다르게 위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조사 주기가 월 1회다라고 했고 자, 여기서 조사 방법 표본주택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임대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조사된 가격을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의 조사표에 입력하는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동산 업소는 조사원이 전화 또는 팩스로 조사한다. 지역 담당자가 검증 후에 가격을 확정한다. 매수자, 매도자의 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입력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조사 모집단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조사가 가능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세대 중 표본 설계 당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세대로 이게 이제 표본 수가 여기도 한번 적혀져 있긴 한데요. 아파트 시세 조사 가능한 전국의 모든 단지 6만 2천 개의 표본을 가지고 하고 단독은 훨씬 더 줄어들죠. 3천 개, 연립은 2,500개 정도로 표본이 있다. 여기 다시 한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표본 아파트는 6만 2천 개, 단독 3천, 연립은 2,500개인데 서울이 11,000개, 인천, 경기 18,000, 그다음에 5개 광역시 15,000, 기타 지방 다 합쳐서 17,000개의 표본 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월간 자료를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 페이지 안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물론 저한테 엑셀을 배우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가 엑셀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엑셀, 들지 마세요. 자, 엑셀의 기능들 중에서 어, 우리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를 그냥 뿌려진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안에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어요. 엑셀 그 안에서 자, 보여지고 있는 거에서 누르면 변합니다. 안에 내용이. 어떻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서울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얘를 아이고 놀래라. 자, 서울시 네.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안에 전부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르면은 다 변해. 그리고 서울 지금 매매 그 가격 지수가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죠. 2022년 1월 10일이 100이었어. 숫자상으로. 100이었으면 지금 현재 94. 이렇게 보면 쭉 보시면요. 2022년 1월 10일 100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7월 달까지 100.6을 찍고 이제 숫자가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100.5, 근데 100.3, 99.6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많이 최저로 빠졌을 때 90.3까지 서울이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현재 94까지 서울에 있는 지역이 회복이 된 상태고 저희가 이거 이렇게 막 봤잖아요. 예를 들면은 강남 쪽은 107까지 회복이 됐다. 지난번에 이거는 계속 시계열하면서 같은 서울을 보고 모든 서울이 94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쵸? 도도강 쪽은 엄청 낮았잖아요. 다시 여기서 그래서 강남구 쪽 위를 올려서 만약에 노원구를 보면 노원구는 94가 무슨 말이야? 82.6이고 그리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음, 서초구 서초구는 104.5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다가 보면 좀 전에 자, 강북구, 강남구, 서울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1986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데, 그죠? 중간에 강남으로 혹은 다른 구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광진구는 2002년, 그 다음에 다른 구들도 지금 2002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네. 그 전에는 서울을 통째로 뭐 작업을 이렇게 했다가 내용을 점점 이렇게 더 세분화시켜서 이때부터는 서울에 있는 구까지는 다 진행이 되는구나.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94년 1월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그 전에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면 부천시로 보면 여기도 2003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런 식으로 구로 들어가 봤더니 구가 2024년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네. 그러니까 부천에 있던 구가 통합구로 사용을 했다가 2024년 1월에 분구가 됐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계열 계속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중간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가지고 이때 부천이 원래 통짜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구가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 구가 있었어요. 부천에. 원래 사용을 하던 건데 걔를 통합으로 사용을 했다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이게 엑셀이야. 어. 와, 세상에 우리 엑셀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후가공에서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진짜 멋지다 막 그랬는데 이 지금 이 월간 시계열 데이터 안에요. 엄청 많은 데이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그 데이터를 얘가 지금 불러와서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한 방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12.6 지수값이 12.6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94. 어, 그러면 몇 배요 지금? 12.6, 94로 따지면 그쵸? 엄청 만약에 배로 따진다. 94 하면 7.4배. 만약에 그냥 금액이라고 만약에 지수값을 제가 예를 들어서 금액처럼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1986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이었던 게 2022년 10억을 맞았다가 지금은 9억 4천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역으로 7배 올랐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 월간 시계열 자료 이 페이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진짜 많이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 이유라고. 어, 중간에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위에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부분, 위쪽에 있는 거는 가격 지수인데, 아래쪽은 증감률이거든요. 전월 대비 증감률 보면 계속 오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파란색 부분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전월 대비. 그래서 전월 대비 막 2.29%씩 막 떨어지기도 했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몇 년 전 이렇게 패닉을 맞았던 2022년부터 이 시기에도 저희가 이 시계열 같이 보면서 맨날 맨날 공포에 막 떨었거든요. 막 보니까 처음에 0.15, 0.19 떨어졌는데 0.67 한 주에, 한 달에 1.42, 1.43 진짜 무섭게 막 수치가 쭉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9, 한 달에 2.09, 막 한 주당 0.45씩 계속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와, 진짜 숫자 되게 무섭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플러스의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또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가, 또 플러스 되고, 하지만 결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더라라고 이게 저는 부동산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 월간 자료에서 첫 번째 자료에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갖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주 주간 시계열 자료에서 봤던 지수값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얘는 증감률, 증감률 부분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은 부분이고요. 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해서 한번 다시 또 보기 좋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 또 눌러보면 매매 지금 보고 있고 전세. 전세는 7.8에서 시작해서 지금 92.3까지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왔고 주택 지금 아파트만으로 보고 있는 거를 종합 가격으로도 볼 수 있고 단독, 연립 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시트예요. 월간 자료는. 주간 자료도 우리가 보면서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정리했을까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월간 자료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예 클릭으로 전국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한 달 한 달 만들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자료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자료를 이 KB에 이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긴 하겠지만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자 서울 보고 여기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도 또 한 달을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 우리가 맨날 시세 트래킹 하는 거 그런 게 이런 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손으로 작은 시세 트래킹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얘는 다 만들어서 주네 아예. 그러니 자주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 지역 비교. 지역 비교 여기도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비교 시점이 2월에서 3월이래요. 2월에서 3월 매매. 그리고 아파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얘는 자,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하고 하락한 지역이 당연히 이 영선,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하락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상승이죠. 그죠? 그러면 이 선 기준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상승을 많이 한 지역이야. 어딘가 봤더니 송파. 서울에서는 송파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강남구가 2.22%,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달 동안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고, 서초, 그리고 강북 쪽에서는 용산, 자, 성동, 우리가 계속 시계열에서 확인을 했던 상급지, 입지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줬죠. 요, 지금 중간에 선 하나 더 이렇게 있는데, 중간선을 넘어가는 애들을 딱 봤더니 정확하게 그냥 아주 최상급지들 위주로만 이 중간선 위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어디가 많이 하락했냐? 서울에서 하락해 많이 한 곳을 봤더니 은평구, 그 다음에 금천구, 요 지역들이 하락을 많이 했구나, 한 달 동안. 그러면, 나는 1월 달부터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해서 1월로 만들면 표가 떨컥하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고, 1월 달부터 봤을 때는 또 송파, 서초 이런 지역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밑에 지역들도 한눈에 지금 보면 상승 쪽에 있는 지역이 맨날 우리가 서울 많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다 상승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봤더니 자, 지금 경기도 쪽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또 과천이 팍 치고 올라왔죠. 지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천이 제일 길 거고 과천이 빡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왔고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하고 있기는 하는데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뭐 여기 이게 얘가 이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표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만 보면 안 돼. 옆에 잘못 배치가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하고 숫자를 같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땐 2000이 마치 2.4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성입니다. 안성. 네. 이게 왜냐면 이쪽은 데이터고 이쪽은 그래프고 하다 보니까 배치를 시키는 거에 다 아주 세밀하게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동두천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자, 또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들 어디 가나 어딘가 봤더니 광양, 뭐 그다음에 거제, 네, 이런 지역들 좋지 않더라 하면서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한눈에 어느 지역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잘 만들었죠, 진짜 편하게. 그리고 과거 시점까지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1986년부터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볼까요? 에러가 났네? 아, 왜 에러가 났을까? 아까 막 그랬잖아요. 지역이 똑같은 시기에 막 시작하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값을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고 보시면 되고 2010년부터 봤더니 거의 다 상승인데 2010년부터 장기적으로 15년 동안에 동두천은 하락을 했네. 마이너스 6.559. 자, 누구는 동두천에 이때 집을 샀겠죠? 동두천에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자가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제가 왕초보님들을 상담을 많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초보님들이 자꾸 자기 집 주변만 본다는 거예요.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은 동두천에 있는 집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를 정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천안 사시는 분들은 눈이 꼭 천안 아산에서 끝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15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막 상승을 막 하고 있는데 내 집만 안 오르는 그 슬픈 일을 막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자, 제주도 88.57%로 88.57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고 여기 지금 보면은 광주 광산구가 90 뭐 이렇게 과거 데이터까지 쫙 불러와서 보실 수도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 월간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시간이 진짜 쑥쑥 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서 봐야겠다라고 싶으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너무나 방대한 자료라서. 왜냐하면 모르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용어 자체를. 자, 그리고 뭐 매매, 종합.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합 지수를 보고는 있었는데 얘는 아파트가 아니고 토탈, 주택에 대한 부분 종합지수가 토탈 지수로 나와 있고 이제부터는 아래 하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매매 종합, 매매 아파트, 매매 단독, 매매 연립.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매매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매주 체크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계열 자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단독 연립. 그 다음에 여기 1, 2, 3, 4가 한 세트처럼 되어 있고, 또 5번 전세 종합, 전세 아파트, 전세 단독, 전세 연립. 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세트로 보실 수 있고. 월세 지수. KB 아파트의 지금 월세를 이렇게 지수화해서 월세 지수가 있는데 월세 지수는 2022년 1월을 100이라고 보면 현재 122.4. 월세 지수는 우리가 따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월세 지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최고 높은 124, 122.4를 찍고, 자, 인천은 127이네요. 그리고 경기도가 124. 현재 이, 그리고 여기까지만 월세 지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없던 자료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PIR. 이거는 뭐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득 대비 주택 구입을 할 때 얼만큼 수치로 봤을 때 자, PIR을 봤는데요. 이거 설명을 할 때 이제 제가 그 분위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분위 이제 저희가 분이란 단어를 호갱노노에서도 보고 아실에서도 보고 부동산 지인에서도 보고 되게 자주 보는 그런 말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분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용어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곳에서 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얘를 5분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소득을 5분위로 나눴고, 그 다음에 주택의 평균 가격을 5분위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뭐, 분위는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늘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높으면 비싼 거예요. 숫자가 높으면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칸 안에서 가장 중간이 3분위가 3분위를 예를 들어서 소득 3분위인 사람이 주택 3분위의 주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 월급을 그냥 그대로 모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4.6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득이 제일 높아. 5분위인 사람이 1분위의 주택을 사는 데는 0.7년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월급 그대로 다 모아서 그 해에 내가 집을 사버릴 수도 있는 거지.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비싼 집을 살려면 8.1년이 걸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역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비싼 집을 살려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46년을 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PIR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PIR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PIR 값이 점점 높아져. 그러면 집값은 어떻다는 거고 소득은 어떻다는 걸까요? PIR 숫자가 점점 커진다. 라는 뜻은 어떤 거죠? 적어주세요. 당연히 집 사기 어렵고, 어, 집값이 비싸지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 낮아져도 PIR 지수가 커져요. 이해되시죠? 그 왜 이렇게 저희가 소득이 늘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죽겠다. 죽겠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내 소득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계속 올라가. 그러면 PIR이 커지면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왜 보냐면요. 어,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PIR 지수는. 이거는 평균 숫자잖아. 그렇다 보니까 해탈이 웃겨 죽겠네. 이번 생은 망했어. PIR 지수가 커진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도 투자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커졌을 때는 사람들이 집 사는 그게 확률이 또 훨씬 낮아지겠죠. 여기 보면, 알고 보면, 여기 보면요. 지금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숫자였는데 서울은 더 무시무시해. 서울 소득 1분위인 사람이 서울 소득 5분위인 집을 살려면 88년 동안 한, 하나도 쓰면 안 돼. 그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인 사람. 근데 어떻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다 그대로 모아서 집 사는 데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인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올라가는데, 어, 어, 서울은 왼쪽입니다. 네, 88년.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말고 이제 90세 다 되면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PIR 지수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되고 지금 위에 봤더니 지금 PIR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 건 아니었네. 88, 이게 언제요? 여기 보면 여기 2024년입니다.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 숫자,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별로. 네. 그래서 지금 2024년 12월 자료를 보고 있고, 2025년 1월 자료는 5월에 등재 예정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월간 자료 5월 달 거나 혹은 6월 달 거를 다운을 받으면 그때 요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PIR 자료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시리며 호갱노노며 다 나오는 이 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숫자가 큰 게 비싼 거구나. 왜냐면은 사람들이 일이 좋으니까 일이 비싸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낮으면 싼 거, 숫자가 크면 비싼 거.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R도 그냥 PIR도 있는데 뭐 JPIR도 있고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래요. 얘는 KB부동산에서는 담보대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KB 10개월 자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 은행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KB 국민은행의 원래 전신이었던 주택은행의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전국의 주택의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출 업무 같은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주 이 괴로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클릭으로 해결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이거를 다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팩스도 받고 해서 만들어냈던 자료였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 있고 요거는 서울시의 가구 소득을 7,571만 원으로 잡았네요. 그랬는데 주택 가격은 평균가가 8억 6천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 소득, 평균 소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을 살려고 하면 11.4년이 걸리다더라.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그대로 모았을 때. 네. 좀, 뭐야,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았을 때가 가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자, 경기도는 상황이 조금 더 낮기는 한데, 경기도는 그 대신에 집값도 싼 대신에 소득도 낮아. 하지만 KB 담보대출 PIR은 9.4, 그 다음에 인천은 9.0 정도로 해서 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11.4가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간 상황이네요. 제일 컸을 때는 봤더니 13.6, 그 다음에 14.8까지 네, 갔던 시기였죠. 이때는 집값은 지금보다 비쌌는데 소득은 거의 1,500만 원 정도 더 낮네요. 그러다 보니 근데 우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1년 몇 기간 만에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맞아요? 1,500씩이나 소득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 자, 이 데이터를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끼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자, 이렇게 해서 PIR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하단에 보면, 뉴 하이, 주택 구매 매력 지수, KB, 그 다음에 호의, 이거는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선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선도 아파트를 또 지수값으로 만들어서 선도 아파트를 지수로 해서 설명을 했네요. 지수값으로 봤더니 얘는 지금 현재 108.8. 여기도 똑같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봤는데 선도 아파트가 108.8이에요. 얘를 지금 서울 지수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108.8을 기억하세요? 자, 서울특별시 94였고, 이거는 그걸 이제 우리 저 KBC 계열 그걸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강남이 107.3, 자, 서초 104.5, 송파 102.8. 현재 이 지수값으로 봤을 때는 강남 107.3을 이기는 지역은 없었는데, 그런데 요 선도 아파트는 107.3보다 더 나갔네요. 그죠? 108.8로 선도 50개가 지금 강남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 전국 기준으로 이것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으니까
전국에서 32.6이었는데 서울은 69.4. 그리고 자, 강북 56.4로 강북이 이제 서울 여기 저기 서울도 44에서 69로 큰 폭으로 한 달 동안 올라갔는데요. 강북도 37에서 56으로, 강남은 50에서 81로, 네, 강남이 3월 달에 지금 매수 의지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개 광역시는 18, 그 다음에 부산 12.3, 대구 12.4, 인천 25.4, 그 다음에 광주 13.5, 대전 20.4, 울산 32.9, 5개 광역시 16, 그 다음에 수도권 41.3, 세종이 31.6으로 세종이 지금 약간 수치가 요새 막 튀고 있는 게 보여요. 그쵸? 제가 지난주에도 톡방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이제 엑셀 자료 준비하면서 그걸 또 확인을 했잖아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3월 달에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래 비율을 보였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부진한 수치를 막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15가 31.6으로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굉장히 높게 튀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세종 임장을 가자 그랬죠. 세종 임장을 가자 그래서 우리 윤수 엔젤님이 임장을 하나 올려주셨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30.6, 강원도 45.2, 충북 37, 그 다음에 충남 27, 전라북도 37, 그리고 전라남도 21, 경상북도 26, 그리고 경상남도 24, 그리고 기타 지방 22.9에 지금 제주가 41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거 이 이제 KB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거 부분 좀 지우고 가려줬어야 되는 부분이 좀 나와 있기는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 전세 수급, 전세 거래, 그 다음에 KB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KB에서 이런 여러 기타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을 가격 지수로 봤을 때 KB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뭐 10, 100 더하기 크게 상승 비중 곱하기 1에 약간 상승 비중 0.5에 마이너스 크게 하락 비중 1에 더하기 약간 하락 비중 0.5에 해서 전망 지수를 지금 놨는데 97.8이고요. 매매 가격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전국을 지금 97.8, 지금 자, 서울은 110.7, 서울은 상승 비중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 112인데 강남은 121로 100을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수치가 보였고, 6개 광역시는 92, 부산 90, 대구 90, 대구도 하지만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인천 98, 거의 100에 다 붙었고, 광주는 86, 대전이 85. 지금 대구보다 대전이 더 지수상으로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로는 훨씬 좋지 않고요. 자, 울산이 뭐 보시다시피 계속 요새 보고 있었죠. 울산이 지금 109.2로 전망이 100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90, 수도권은 104.5, 자, 세종이 106.1로 86에서 갑자기 급하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전망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경기도는 100에 와서 붙어가고 있고, 자, 강원도 89, 충북 94,
충남 90, 전라북도 그다음에 94, 전라남도는 89, 경상북도 89, 경상남도 91.7, 기타 91.6이고 제주가 78.9. 제주가 지금 전망지수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태고요. 진짜 데이터는 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군데 뭐 뉴스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실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제가 맨날 이게 임장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고요. 자, KB부동산 뭐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봤더니 전국 104고 서울은 113, 강북 110, 그다음에 강남이 114고, 자, 6개 광역시는 102.7, 부산 105.6, 매매랑은 또 상황이 좀 다르죠, 다들 전세는. 자, 그리고 대구가 96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천 106.5, 광주 98, 대전이 88. 자, 울산 전세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125.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101, 수도권은 108.9. 자, 세종이 103.5까지 올라왔고, 경기도 107.3, 강원도 94.6, 충북 106.1, 충남 95.9, 전라북도 100.1, 전라남도 95.1, 그리고 경상북도 92, 경상남도 97.6이고요. 자, 기타 지방 97.3에 제주 88.4입니다. 뭐야. 네. 자, 오늘은 데이터는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맞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 임장수쿨이 지금 4월 한 달 무료 시스템으로 열렸는데 물론 이제 임장 신청이 무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입비가 원래 항상 3개월 단위로 가입비가 있었는데 다꿈스쿨이 지금 5월 달에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 개편과 함께 임장스쿨도 5월 달부터 정식 모집을 시작을 할 예정이라 4월 달에 는 민정스쿨이 한 달 동안 가입비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지금 KBC 계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민정스쿨 혹시 안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가지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 신청 페이지 좀 올려주세요, 금용댕이님 톡방에. 네, 신청 페이지 지금 올려주실 건데 보시고 그냥 바로 임장스쿨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임장을 신청을 하실 때는 조금 이제 더 클릭에 경쟁이 아마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다행히 4월 달에 무료 강의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월 한 달을 거의 임장수풀에서 본전 뽑는다. 뭐 물론 돈도 안 냈으니까 본전도 없지. 어, 네, 엄청 많은 좋은 강의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요. 무료 특강, 줌 특강들 계속 진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건 저의 홍보. 내일 모레부터 저랑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부동산 이야기를 같이 매일 아침 나눠볼 예정인데요. 6시에 30분씩 이렇게 하대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시작부터 해드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0원이었던 땅값의 변화라거나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부동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책 두 권을 정말 여러분이 뽀개기를 하시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책 구매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네,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하세공 신청 페이지는 닷컴에서 또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또 한 주가 밝았네요. 다들 행복하고 네, 좋은 한 주 되시고 4월 달에
원하는 많은 일들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캡처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할게요.